나약한 인간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대개는 묵묵히 노력하며 미래를 기다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점치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zet단자 647강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알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인 점칠 점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점칠 점자입니다. 점칠 점자는 점치다는 뜻이 있죠. 점치다는 것은 기륭을 판단하려고 점괘를 내어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칠 점자는 점복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점복자는 점을 의미하고 운수로 해석합니다.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데 특별히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칠 점자는 점을 말하며 점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친다는 것은 점괘를 보고 운수를 말하는 모양인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점칠 점자입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점쟁이가 점괘를 보고 그 점괘를 내방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기만 알고 내방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점칠 점자는 점쟁이가 그 점괘를 보고 나서 내방자에게 점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칠 점자는 점을 말하며 점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치는 것은 점괘를 보고 나서 운수를 말하는 모양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몽중전몽이 있습니다. 몽중전몽은 꿈속에서 또 그 꿈에 기륭을 점친다는 뜻으로서 인생의 노력이 덧없음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또 독점이나 점령이라 할 때도 점칠 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칠 점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 한자입니다. 점칠 점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가계점자입니다. 가계점자는 가게를 의미하고 상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게라는 것은 작은 규모로 물건을 파는 집이죠. 이 가계점자는 집엄자와 점칠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엄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칠점자는 점을 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점자는 점을 치는 집이 가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모서리에 차려진 점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점집들이 있습니다. 주택가에도 많이 있지만 원래는 시장 모서리에 많이 있었나 봅니다. 다른 가게들이 즐비한 곳에 점집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시장 모서리에 있는 그 점집을 표현하는 글자가 가게점자입니다. 가게점자는 점을 치는 집이 가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모서리에 차려진 점집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목로주점이 있습니다. 목로주점은 널판지로 만든 좁고 가는 상을 목로라는 것인데 그 목로를 차려놓고 술을 파는 집이 목로주점입니다. 그리고 상점이나 편의점이라 할 때도 가게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머무를 참자입니다. 머무를 참자는 머무르다는 뜻이 있죠. 역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참이라는 것은 공적 용무로 역마를 받고 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죠. 이 머무를 참자는 설립자와 점칠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설립자는 사다는 뜻이 있고 점칠점자는 점을 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무를 참자는 점을 치려고 서 있는 모양이 머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을 치고 나서 그 대답을 들으려고 점집에 한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표현한 글자가 머무를 참자입니다. 이렇게 점을 쳤으면 그 점괘를 보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점쟁이가 말을 하게 되면 내방자가 듣게 되는데 내방자는 점괘가 나와서 그걸 해석하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표현한 글자가 머무를 참자입니다. 머무를 참자는 점을 치려고 서 있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을 치고 나서 그 대답을 들으려고 점집에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머무를 참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역참이 있죠. 역참은 역마를 바꿔 타던 곳입니다. 또한 병참도 있습니다. 병참은 군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급, 정비, 건설 등의 일체 기능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점칠점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문서첩자입니다. 문서첩자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문서첩자는 수건건자와 점칠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건건자는 수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옷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점칠점자는 점을 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첩자는 점을 치고서 수건에 표시한 내용을 문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서라는 것은 균령 화복에 문수를 기록한 옷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꼴문자가 처음 발견된 것은 거북이 등딱지에 새겨진 그런 표시라는 것이죠. 그런 표시가 점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거북이 등딱지에다 했지만 그 후로는
나무에다 기록하기도 하고 더욱 문명이 발전했을 때에는 옷감에 기록했나 봅니다. 옷감에다가 균륭하복에 그 점괘를 적어놓은 그 문서가 문서첩자입니다. 문서첩자는 점을 치고서 수건에 표시한 내용이 문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서라는 것은 균륭하복에 운수를 기록한 옷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면수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수첩이는 머리를 수그리고 귀를 들이워 엎드린다는 뜻이지요. 온순하게 명종하는 모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수첩이나 서첩이라 할 때도 문서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점자입니다. 점자는 점을 의미하죠. 얼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점이라는 것은 작고 동글게 찍은 표시인 것이죠. 이 점자는 거물 흑자와 점칠 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거물 흑자는 검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점칠 점자는 점을 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자는 점을 치며 표시하는 검은 표시를 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을 치면서 옷감이나 나무에 붓소시개로 찍은 점괘, 그 점괘를 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점을 치게 됩니다. 이 점이 어디에 찍히는가에 따라 그 운수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점자는 점을 치면서 표시하는 검은 표시를 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을 치면서 옷감이나 나무에 붓소시개로 또는 붓으로 찍은 점괘가 있죠. 그 표시를 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활용점정은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을 비유하는 말이죠. 또 장점이나 단점이라 할 때도 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칠점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소금염자입니다. 소금염자는 소금을 의미하지요. 이 소금염자는 볼감자와 점칠점자와 이런 기호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볼감자는 보다는 것이죠. 살피다는 뜻이 있습니다. 점칠점자는 점을 치다는 것이고 이런 기호는 끓여서 생긴 작은 입자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입자들이 소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양을 이런 기호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염자는 많은 입자들이 점치는 것처럼 끓는 모양, 소단에서 끓는 모양을 보고 있는 것이죠. 기술자가 보고 있는 그 모양을 소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끓여서 입자로 생성되는데 그 소단에서 그 입자들이 움직이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금은 천일염이 아니고 자염 같은 것입니다. 바닷물을 퍼와서 큰 가마솥에 넣고 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끓게 되면 물들이 증발하고 그 안에 소금 입자가 담게 됩니다. 그 입자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큰 소단에 바닷물을 부어놓고 끓이게 되면 점점점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남게 됩니다. 많은 소금 입자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소단에서 움직이는 입자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 지켜보는 광경을 볼감자로 설명합니다. 소금염자는 많은 입자들이 마치 점치는 것처럼 소단에서 끓는 모양, 그 모양을 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소금염자는 바닷물을 끓여서 입자들로 생성되는 것인데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자가 소금염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매연봉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연봉우는 소금을 팔다가 비를 만났다는 뜻이죠. 하려고 하는 일이 뜻하지 아니한 장애를 만나게 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염전이나 염분이라 할 때도 소금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치는 것을 의미하는 점칠 점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